얘들아 봐봐봐. 풀라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으면 어떡하냐. 어? 오답 정리들 하고 있지? 안 올린다. 왜 안 올리냐? 오답 정리를 하면서 자꾸 여러 거를 만들어 줘야지만 자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문제 푸는 실마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일단은 A, B가 반응해서 C가 됐대. 개수 B하고 C는 몰라. 얘가 1이라는 건 알겠죠? 실린더에다가 AC를 Xg램하고 4Wg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에서 B를 Wg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대. 근데 B를 넣었는데 그럼 B가 한 개 반응물이네. 근데 부피가 변화가 없어. 왜? 왜? 없어진 A와 생성된 C가 같은 몰수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없죠. 배수가 얼마란 뜻이야? 1이란 뜻이. 아니 이것도 못 찾으면 어떡해? 이걸 배웠잖아. 맞지? B를 집어넣는데 이 집어넣는 B의 개수는 중요치 않다 그랬지? 맞죠? 자, 그랬다. 그 다음에는 실린더 속의 부피는 각각 2V, 2V, 3V 이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랬대요.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몰수에 비례하는 건 알죠? 그지? 그러면 2V, 2V, 3V니까 2몰, 2몰, 3몰로 놔도 돼. 맞지? 아니 2몰, 2몰, 3몰로 놔도 되잖아. 몰수에 비례한다며. 근데 보통 이제 그 홀수가 있으면은 좀 계산하기 그러니까 짝수로 만들어줘 그냥. 그럼 뭐야? 3월, 3월, 6월이 좋겠다. 아, 가정을 하라고. 얘들아, 알았어? 그래서 여기가 3월이다. 여기도 3월이다. 여기는 6몰이다. 이렇게 놓는 거죠. 알겠죠? 6몰.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응?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B를 Wg 집어넣었죠? 그지? 그럼 이런 경우는 A가 다 없어질 때까지 전체가 3몰이거든. 그렇지 않아? A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가 전체가 3몰이라고. 그지? 왜? A하고 C의 개수가 동일하다며. 그러니까 A가 모두 반응할 때까지는 3호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이 C는 몇 몰일까? 16Wg이? 3홀 아니겠니? A가 다 없어지고 C만 남을 때가 딱 3홀이라고. 그러니까 기체의 종류가 한 가지만 남았을 때가 3홀이라고. A가 다 없어지고 C가 생성될 거 아니냐. 알았어? 여기 이해됐어? 왜 16W가 4몰인지? 어? 그럼 2A는 몇 몰이야? 2몰이 되겠지. 내가 6몰로 잡았으니까. 그래, 안 그래? 됐지? 6몰로 가정을 했으니까 이제 2A가 2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A가 2니까 A는 뭐예요? 1이지. 맞지? 그럼 16W가 4몰이래. 그럼 4W 몇 몰이 돼야 돼? 응? 1몰 돼야 돼? 그럼 얘놈이 1몰이네. 1몰. 그럼 A는 몇 몰이 되는 거야?
3몰이 되는 거지. 알았어요? 그럼 C는 3몰이네. C는 3몰이잖아. 그럼 Y는 몇 g이야? 응? 12? 12 Wg이 되겠죠. 됐어요? 여기 이해됐어? 음, 그래. 자, 그럼 뭐 하나 찾은 거니? Y 하나 찾았나? 그치? 음. B 찾아야지. 개수. 개수를 찾아보자. 음, 자, 개수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나 가정.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하고 예, 찾아봐야 돼요. 자, 먼저 방정식 써볼게. A 플러스 BB는 C의 개수는 찾았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자, 맨 처음에 가에서 뭐뭐 있었냐면 내가 3몰로 놨을 때 A가 3몰이 있었고 얘는 1몰이 있었다고 놨죠? 맞죠? B가 들어왔어요. 알았지? B가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서 C가 3몰이라는 거지. 나죠, 나. 나의 결과를 보니까 나의 결과는 C가 3몰이래요. 그리고 얘가 1몰이래요. B는 없고요. 이게 나의 결과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가 이만큼이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지? 그러면 얘가 2가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반응물 B는 얼마 없어져야 돼? 2B만큼 없어졌겠지. 그지? 그럼 맨 처음에 2B가 있었겠지.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가에서 나로 갈 때? 알았죠? 그럼 여기서 Wg이 뭐냐면 Wg은 2B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2B 몰만큼을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나에서 다로 갈 때는 A가 1몰 있었고 얘가 2B만큼 있었단 말이야. 얘가 3이 있었고. 알았니? 그럼 다의 결과를 봐봐. 다의 결과는 B가 A는 없고요. B가 2몰 남고 C가 4몰이 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C가 1몰만큼 생성된 거고. 맞지? 그지? 얘는 1몰이 없어졌으니까 빵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엔 얘는요. B만큼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때 2가 뭐가 돼요? 2B-B는 B가 될 거 아니야. B를 찾은 거죠. B 찾고 Y 찾았죠? X 찾아야 돼. X 어떻게 찾을까요? X를 어떻게 찾을까요? 자, 여기 봐봐. 반응 최종적으로 얘가 남아있어요. 그죠? 얘가 남아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16W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얘는 몇 W일 것 같아? 얘가 W잖아. 그럼 얘는 0.5W가 되지 않겠어요? 맞지? 이게 이 B가 W였잖아. 그러니까 절반만 나왔으니까 2B에서 B 반응에서 절반 남아서 이게 0.5W지. 그럼 이 0.5W하고 16W가 전체 질량이네. 맞아요? 음.
그러면 16W 플러스 0.5W가 전체 질량이야. 근데 전체 질량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 여기 요거 요거까지 해도 전체 질량이 돼야 돼. 알았지? 왜?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x에다가 4w 더하고 w 더하고 w를 했을 때 최종적인 질량인 16w 플러스 0.5니까 16.5w가 돼야 되겠죠. 알겠어요? 그럼 x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x 얼마 나와요? 10.5w. 자, 그럼 b는 얼마였어요 아까? 2였죠? y는 y 응? 12w가 되고 그 다음에 x는 10.5w가 되고 그죠? 자, 그럼 w 지워질 거니까 예, 숫자만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돼? 뭐 그 계산 알아서 하시고 문제는 b와 x하고 y를 어떻게 구하는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알았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추론해야 된다고. 예제 2번 해봐. 힌트를 주면 아니 이거는 주입 이용이잖아. 실린더에다가 B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여기는 A만 있을 거고 여기는 C만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C하고 B하고 있을 거야. 그지? 그리고 일몰의 부피도 주어졌고 여기 실린더의 부피도 최종적으로 주어졌잖아. 이거 좀 이제 푸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그러면. 몰수를 구해, 몰수. 몰수를 구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것도 풀어봐야지. 너희들 이제 중간고사 대비하려면. 자, 내가 힌트 하나 더 줄게. 항상 힌트는 어떤 값을 알고 있을 때가 힌트야. 그럼 이 세 점 중에 뭐 이 정도는 알겠지. 내가 야, 여기는 A만 있다. 뭐 당연하겠죠? B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긴 뭐만 있어요? 요점. C만 있겠죠. 3W가 다 반응했으니까. C만 있으니까 전체 몰수하고 반응물의 몰수. 그 반응물이 없어졌으니까 빵이잖아. 그지? 여기는 당연히 A하고 C가 있겠죠. P점은 C하고 B가 남았겠죠.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P점에서 전체 몰수는 27리터인데 24로 나누면 8분의 9몰이에요. 이거 먼저 시작해야지. 그러면 3분의 1은 전체 몰수분의 반응물의 몰수잖아. 그럼 전체 몰수를 알고 전체 몰수분의 반응물의 몰수의 비를 알고 있다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남아있는 반응물의 몰수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시작이야. 해봐. 그 다음에 생각해봐. 그 다음 생각해.
그러면 좋아. 그럼 여기서 내가 금방 얘기했던 거를 이용해서 B의 몰수 얼마야? B의 몰수가 얼마야? 응? 8분의 3이야? 그러면 나머지 C겠네. C는 몇 몰이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 편의상 여기를 1이라 그러고 여기를 2라 그럴게. 어차피 힌트는 하나, 둘, 셋, 세 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럼 1번. 1번은 한시를 써. B, C, C. 자, 지금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B는 몇 Wg이 남아있어요? 응? 3Wg 아니니? 그러면 여기서 3Wg은 몇 몰이야? 8분의 3몰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8분의 3몰. 뭐 A는 몰라. A가 얼마인지. 자, A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알았지? 그러면 얘가 8분의 3몰만큼 반응을 했어. 다 반응했으니까. 아이고, 왜 그래. 잠깐만. 수업 중인데 왜? 어, 왜? 예? 1번 지점에서 B가 더 없어진 건 알아요? 그럼 얼마만큼 없어지냐면 8분의 3몰이 없어진 것까지는 알겠지? 왜? 3W 그러면 다 반응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지? 어. 그러면 얘는 얼마 반응한 거야? 1대 A잖아. 1대 A. 그래, 8분의 3A. 자, 생성된 건 8분의 3C. 그래가지고 없고 8분의 3C인데 어? 8분의 3C잖아. 얘가 몇 몰이니? 이거 뭔 몰이야? 얘가 몇 몰에 구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8분의 9는 전체 몰수고 8분의 6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상은 생성되지 않잖아. 맞지? 그럼 C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C를 얼마로 구한 거냐면 2로 구한 거예요. 자, 요번에는 2번 지점. 자, 2번 지점은 자, 반응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EW 집어넣었죠? B를. 그럼 EW는 몇 몰이야? 응? 얘들아, EW는 B가 몇 몰이냐고. 4분의 1몰 아니야? 아니, 비례식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중학교를 좀 잘 나오지 그랬어. 비례식이 안 돼? 여기 봐. 8분의 3몰이 3W라고 돼 있니, 안 돼 있니? 그지? 그럼 EW 몇 몰이 돼야 돼?
4분의 1몰이 돼야지. 맞지? 자, 그 다음. 사실은 A는 얼마만큼 있었냐면 이만큼 있었죠?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8분의 3A만큼 있었어. 자, 이 지점에선 뭐가 한 개 반응물이야? B. 그럼 B가 4분의 1만큼 없어지면 C는요? 2분의 1만큼이 생성되고, 그제? A는 얼마 없어져? 4분의 1 A만큼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B의 계수가 1이니까. 알았지? 자, 그러고 나선 여기가 8분의 1A고 0이고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전체 몰수는 8분의 1A 플러스 2분의 1이 전체 몰수고 그 중에 반응물의 몰수는 8분의 1A가 되고 이 값은 3분의 1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A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A 얼마야? A가 2가 나와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A는 2입니다. V V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A가 2니까 맨 처음에 A의 몰수는 몇 몰이에요? 4분의 3몰인가요? 맨 처음에? 그럼 V리터는 몇 몰의 부피가 되는 거냐면 4분의 3몰의 부피가 되는 거야. 그럼 4분의 3몰의 부피를 어떻게 구해요? 24리터 이용하면 되겠지. 그래서 4분의 3몰이고 1몰의 부피가 24가 되는 거야. 그러면 18리터가 됩니다. B의 분자량. 여기 있네, 여기. 여기. B의 몰수 알고 질량 알면 분자량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그래서 B의 분자량은 3W를 몇 몰로 나누죠? 8분의 3몰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8W가 나오겠네요. 쓰는 거죠. 자, 어려운 문제 맞아요. 어려운 문제 맞는데,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어? 자, 이런 문제 나오면 풀지 말자. 이런 걸 배워. 아, 진짜로. 맞잖아.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노력은 하되, 자, 노력은 해. 노력은 하되, 만약 이런 문제 만났을 때, 빨리 제껴야지. 알았지? 아,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인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 자, 노력은 해보자. 중간고사까지. 근데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1등급 킬러 문제들이야. 알았지? 근데 수능 기준으로 한 문제 나와. 내신 기준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 너무 쫄지 마. 알았지? 내신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진 않아. 알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못 풀어. 아니 뭐 어떻게 괜찮아. 어? 너무 염려하지 마.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내신이 수능만큼 1등급 킬러가 나오진 않아. 알았어? 그럼 뭘 해야 돼? 이런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담아주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자, 오늘의 농도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알았지? 자, 농도 맞춰야지. 화학 반응식에서 어려운 문제를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농도 문제 맞춰야 돼요. 자, 용액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탕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물을 뭐라고 용매라 그래요, 용매. 설탕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용질이 이렇게 녹는 현상을 뭐라고 용해라 그럽니다. 용해. 자, 그러면 물에 물에 용질들이 녹아 있잖아. 그지? 이걸 용액이라 그래요. 용액. 그래서 이 용액이라는 상태는 용매하고 용매하고 용질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균일한 혼합물이야. 알겠지? 균일한 혼합물이 바로 용액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혼합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혼합되어 있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걸 우리가 용액의 조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다른 말로 농도. 알겠어? 농도. 자, 그래서 농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지는 농도는 퍼센트 농도예요. 어떤 물질을 사, 뭐 쉽게 얘기하면 술을 사. 근데 맥주를 사면 4%, 소주를 사면 16%, 에탄올이 이렇게 섞여 있다. 알았어? 그래서 혼합물은 그렇게 이제 퍼센트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모든 제품에서는. 알았죠? 봐봐, 뭐, 이렇게 슈거 뭐 몇 퍼센트, 뭐, 탄수화물 뭐 쭉 써 있잖아, 퍼센트로. 그지? 그래서 이 퍼센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건데, 용액에서의 퍼센트 농도는 100g을 기준으로 하죠. 용액 100g에 용질이, 용질이 몇 그램 있니? 다른 말로는 질량 백분율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질량 백분율. 자, 그러면 이제 퍼센트 농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퍼센트 농도. 자,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00분율이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 그럼 이게 퍼센트 농도야. 뭐 퍼센트는 뭐 예전부터 아는 내용이죠. 단지 여기는 용액 상태에서의 퍼센트 농도라는 거. 예를 들면 설탕이 있는데 설탕 20g 있어요. 20g을 녹인 수용액이 있습니다. 수용액 100g 있다 하죠. 그럼 뭐 구할 때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용액의 질량은 100g인데
설탕은 20g이고 곱하기 100. 그러면 2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애는 설탕이 20g이 있대. 어? 신영아, 그럼 물은 몇 g이니? 80g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알죠, 이건? 자, 그런데 이제, 화학 원에서 나오는 새로운 농도가 있는데, 이게 몰농도예요. 자, 이 몰농도는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용액이 있어요, 용액. 용액이 있는데, 용액 1리터예요. 용질이 몇 몰이니? 이렇게 따질 때가 몰농도입니다. 이제 몰농도를 구할 때, 그러니까 용액의 부피에 대한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용액의 부피. 부피인데 단위가 리터가 돼야 돼, 리터.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 이렇게. 알겠죠? 자, 얘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 주게 되면 C가 뭐에 해당하냐면 C가 농도거든요. 그러면 부피분의 몰수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몰 퍼 리터라 그러고 얘를 또 어떻게 쓰냐면은 라지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몰 퍼 리터나 라지엠이나 몰농도의 단위는 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관계식을 알고는 있어야 되겠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 있어요. 90g. 야, 포도당 90g을 녹인 200ml의 수용액이 있는데 그 뭘로 구하래? 자, 농도 C 구해보자. 분모에 들어가는 값은 뭐가 들어가야죠? 응? 그렇지. 200이 들어가면 안 돼. 얘는 0.2리터니까 0.2가 들어가야죠. 알겠죠? 자, 분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몰수 들어가야죠? 그럼 이 분자량 알아야 되겠다, 그지? 알려줄게.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야. 그러면 90g을 180으로 나눠주게 되면 요게 몰수가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응? 이게 10이 나와요? 아, 네. 네. 왜 여기 10이 나와요? 색이 안 나왔네. 2.5. 2분의 5가 나오죠? 계산을 좀 잘 해야지 될 것 같다. 응? 야, 농도마저 계산 못해서 계산 실수하면 니들은 중간고사 그냥 폭망이야. 알았어? 2분의 5몰 농도. 근데 내신에 나올 법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용액의 부피에 따른 농도이기 때문에 이 부피가 온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알았어? 그래서 유일하게
몰롱도는 온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수능이라든가 뭐 이 고3 문제에서는 이 온도를 가지고 문제 내진 않아. 이게 내신이잖아. 내신이니까 이렇게 페이크를 좀 써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도 알아두세요. 자, 그렇다면 특정한 몰롱도를 우리가 제조를 해야 돼요. 얘는 그렇게 안 팔아. 1몰롱도짜리 안 팔아. 2몰롱도짜리 안 팔아. 안 팔고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 있는 특정한 물질들을 가지고 이 수용액을 갖다 만들어야 돼. 뭐 1몰롱도짜리를 만들고 2몰롱도짜리 만들고 0.1도 만들고 그래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몰롱도 만들기.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 잠시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0.1몰 농도의 NaOH 수용액 만들기. 1리터 만들기. 그러면 NaOH의 화학식량은 40이에요. 일단 만들고자 하는 용액이 어떤 용액이냐면 이런 용액이야. 그럼 여기 뭐뭐 알고 있냐면 농도하고 부피를 알고 있어요. 그지? 그럼 이제 용액은 물에다가 용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일단 용질인 NaOH를 우리가 어떻게든 구해와야 되겠죠. 그지? 그러면 0.1몰 농도 1리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NaOH의 몰수는 몇 몰이에요? 응? 몇 몰이에요? 신영 몇 몰이야? 0.1, 응? 몇 몰? 0.1, 그렇지. 0.1몰이지. 1몰이 필요하죠? 맞죠? 자, 그러면 0.1몰을 측정하는 실험 장치는 없어요. 측정 장치는. 얘를 뭐로 환산해 줘야 돼? 질량으로 환산해 줘야 돼. 그럼 몇 g이죠? 4g이에요? 자, 그래서 이 4g을 뭐를 이용해서 하냐면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NaOH를 이렇게 4g을 딱 저울을 이용해서 재요. 그리고 나선 이 물에다가 이렇게 빠뜨려요. 그럼 잘 녹아 안 녹아? 이렇게 녹겠지? 그지? 잘 녹아. 자, 그러고 나선 이제 실험 장치가 하나 더 필요한데요. 실험 기구죠. 예, 기구 하나 필요한데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그렇지? 자,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있는데 얘가 이름이 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은 없어? 응? 이렇게 생겨먹은 거 본 적은 있어요? 이게 플라스크라 그래. 그런데 얘는 이렇게 눈금이 있는 부피 플라스크예요. 부피 플라스크. 부피 플라스크. 다른 말로는 메스 플라스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부피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고. 근데 이 물을 갖다가 이 물에 녹였잖아. 그지? 녹인 애를 이렇게 여기다 싹 집어넣어. 근데 이게 눈금이 있다 그랬죠? 눈금이 있어가지고 여기 눈금만 있는데 맨 마지막에 1리터라고 표시가 돼 있어. 그래서 플라스크는 1리터짜리도 있고 500ml짜리도 있고 250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고 부피 플라스크는 이렇게 다양한 그런 용량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리터를 만드는 거니까 1리터짜리 쓴 거예요. 어떨 땐 250을 쓰기도 하고요. 어떨 땐 500을 쓰기도 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었어. 그러고 나선 물을 부어요. 물. 마지막에 이렇게 물을 이쪽에 집어넣어. 물을 딱 집어넣어서 물을 집어넣어서 어디까지? 여기 눈금 1리터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물이 여기 꽉 차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요 안에 이 수용액 안에 NaOH는 몇 몰이 있어요? 응? NaOH는 0.1몰이 있겠지? 그럼 1리터에 0.1몰이 있기 때문에 얘 농도는 몇 몰 농도가 돼요? 0.1몰 농도가 되겠죠. 알았죠? 근데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할 때, 제조를 할 때는요, 1리터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물을 넣어. 사실은. 그리고 막 섞어. 왜 그래야 되냐면, 이 물과 용액이 섞이면서는 밀도가 변해요. 그러니까 1리터로 딱 맞춘 다음에 물을 1리터까지 채운 다음에 섞으면은 이 부피가 변한다. 그래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정도 물을 붓고 섞은 다음에 마지막에 1리터를 딱 맞춰줍니다. 알았죠? 자, 근데 뭐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실험을 그 문제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1리터까지 넣는다. 아니면 250 부피 플러스가 있으면 250까지 물을 넣는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특정한 농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염산이 있어. 그 염산을 우리가 저기 약국에서 살 때는요. 뭐 0.1몰 농도의 염산 그런 거 안 팔아. 이런 거 팔아. 뭐 5%짜리, 10%짜리 이런 식으로 팔아요. 알았죠?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특정한 몰 농도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바꿔야 돼요. 알았어요? 그런 걸 농도 환산이라 그럽니다. 근데 농도를 몇 가지 배웠냐면 두 가지를 배웠다고. 두 가지. 자, 무슨 농도 배웠냐면 퍼센트 농도하고 그다음 몰 농도. 그러면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몰 농도를 다시 퍼센트 농도로 이렇게 하는 걸 환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환산하기 위해서 어떤 값들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퍼센트 농도는 이런 거지.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그다음 용액의 부피분의 얘는 용질의 몰수.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분모부터 봐봐. 자, 분모는 뭐냐면
용액의 질량이고 용액의 부피야. 그럼 용액의 질량을 부피로 바꾸고 용액의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죠? 부피와 질량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그렇지, 밀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더라, 밀도. 밀도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뭐의 밀도가 필요하냐면 용액의 밀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 이제 분자로 올라가 봐. 용질의 질량이고 용질의 몰수야. 그럼 용질의 질량을 용질의 몰수로 바꾸고 몰수를 또 질량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질의 화학식. 그죠? 분자량 혹은 화학식량이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응? 해봐야죠. 자, 40% NaOH 수용액 200ml 밀도는 1이래. NaOH는 40이래. 몰롱도 얼마냐? 그러면은 밀도 알고 있고 화학식량까지 알고 있는 상태죠? 맞죠? 환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수용액 200g 별 필요가 없어요. 40%가 중요한 거죠. 그럼 40%는 이런 거 아닌가? 용액이 있어. 용액 몇 g에? 100g에 100g에 NaOH가 몇 g 들어있다는 뜻이지? 40g 들어있다는 뜻이네. 맞지? 근데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잖아. 맞지? 그럼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 응? 얘들아, 얘를 뭘로 바꿔야 되니? 부피로 바꿔야 되고, 그럼 얘는 뭐로 바꾸면 돼? 이건 몰수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100g을 부피로 바꾸고 40g을 몰수로 바꾸라고. 자, 그럼 부피로 바꿔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밀도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밀도를 어떻게 해? 곱해줘, 나눠줘, 빼줘, 뭐 어떻게 해줘? 나눠줘야 되잖아. 자, 그럼 부피는 몇 밀리리터 나오죠? 자, 이번에는 40g을 몰수로 바꿀 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몰수는 몇 몰이야? 1몰. 알겠지? 그렇다면은 몰농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지? 부피분의 질량. 그럼 부피는 100ml니까 몇 리터예요? 100을 그대로 집으면 안 되지. 0.1리터에 몇 몰 있대? 1몰 있대. 그럼 얼마가 돼? 그럼 40% 수용액 NaOH는 10몰 농도이다. 알겠죠? 자, 그럼 얘를 갖다 좀 일반화를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뭐라 그러냐면, X% 용액이래요. 용질의 분자량이 MW고, 밀도가 D래요. 일단 필요한 거는 다 있네요. 용질의 분자량이 있고요. 밀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X%가 뭘 뜻하는 거냐면, 용액이 있으면, 용액 100g에 용질이 Xg 있다는 뜻이야. 그게 X%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이 100g을 뭐로 바꿔줘야 돼? 부피로 바꿔요. 어떻게 주라 그랬지 아까? 밀도로 나눠요. D 그램 퍼 밀리리터. 그럼 봅시다. 얘는 D분의 100. 자, 단위는 밀리리터네. 그지? 그럼 얘를 리터로 바꾸면 뭐야? 리터로 바꾸라고. D분의 어? 10D분의 1리터지? 내가 보니까 니네들 산수가 너무 약해. 자, 아무튼 리터는 얼마? 10D분의 1리터. 됐지? 나 얘를 뭐로 바꿔야 돼? 몰수로 바꿔야 돼. 몰수. 그럼 몰수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라 그랬지? 뭐로 나눠주면 되죠? 음, 그러면 이렇게 해서 X를 MW로 나누면 요만큼이 용질의 몰수네요. 그러면 몰농도는 자,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자, 용액 부피가 몇 리터였죠? 여러분, 몇 리터였어요? 10D분의 1리터. 몰수는요? MW분의 X몰. 자, 그렇다면 몰농도는 자, 간단히 해봐. 얼마가 돼? MW분의 10dx가 되겠네요. 그죠? 알겠어? 알았니? 그러면 얘가 몰농도고 얘가 퍼센트 농도야. 그럼 이게 환산식이야, 식. 외워야 될까? 외우지 말아야 될까? 외우는 게 낫지 않겠니? 응?
당연히 그렇죠. 이거는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환산할 수도 있고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환산할 수 있지. 그잖아. 얘 알면 얘 구할 수 있고. 그잖아. x를 알면 m을 구하고 m을 알면 x를 구하고. 그때 반드시 뭐뭐는 필요해. 밀도와 용질의 분자량은 필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네, 여기 오늘은 외워야 될 게 좀 많다, 그지? 몰 농도의 정의, 퍼센트 농도의 정의, 그 다음에 퍼센트와 몰 농도의 환산식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환산식을 알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되게 쉬워. 봐봐. 자, 몰 농도식이잖아. 몰 농도는 MW 40분의 10 곱하기 D는 1이고, 알았지? 그 다음 퍼센트는 40% 이렇게. 땅땅 지워지면 얼마? 10 나와, 안 나와? 바로 나오죠?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환산식입니다.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를 마무리 질 건데 여러분 돌아가셔서 내일 모레까지 2점짜리라도 문제 풀어오세요. 농도 문제. 그지? 안 푼 문제가 다 농도거든? 풀어가지고 보면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수고했습니다. 응? 네, 안 와요.